보통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절실하다면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홍대에 있을 때 그 지하철 노숙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한 번은 너무 궁금했었어요. 일단 1억부터 모으자. 1억부터 모으래. 해가지고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저보고 이제 1억을 모았대요. 오. 네. 어떤 게 제일 좋았고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돈적인 측면이 가장 컸었고요. 네. 왜냐면은 그 제가 가난에 대한 결핍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돈적인 측면이 가장 힘든 점을 좀 듣고 싶어요. 힘든 점은 정말 많아요. 제가 반지하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물은 새는데 젖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잘 수도 없고 옆에서 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쿠팡에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잘 팔던 상품 기껏 상위 노출 시켜놨는데 끼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뭐 다양한 기준을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사실 가격이거든요. 가격. 쿠팡 고객들한테 더 싼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서 난 네이버를 이기겠다 이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잠을 설치기도 했었고요. 자, 아이템 위너 이런 거 들으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강 대표님은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주력 사업군에서 네.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그 강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남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쵸.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를 많이 보는데 아이템 스카우트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사실 네이버 쇼핑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는 건데 네이버 쇼핑은 파는 플랫폼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많죠. 특히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하고 있는 카페 같은 데에서도 게시글 올리거나 거기서 검색을 하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 네이버에서 공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참고는 하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보통 뭐 경쟁 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경쟁 강도를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보시면은 딱 그런 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브랜딩을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경쟁 강도가 높은 거를 보면은 대부분 브랜드 상품이에요. 이거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네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표권 몰라가지고 키워드에 넣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용 증명 날아오고요. 예, 지금 네이버가 또 한번 바뀌었어요. 이번에 4월 달에 상품명에 관련 없는 거를 넣으면은 상품 삭제가 돼요. 아예. 예, 그리고 또 대표 이미지에 이제 연출 이미지는 괜찮은데 관련 없는 거를 넣었을 경우에 만약에 대표 상품명이랑 상품 가격이랑 일치가 안 되면은 삭제가 돼요. 종종 이렇게 듣는 얘기가 갑자기 삭제가 됐다. 잘 팔던 상품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거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본인이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요. 2차적인 가공된 정보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1차적인 내용을 네이버에서 다 공개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누구보다 좀 빨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마진율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까 먼저 생각을 하고 마진율은 차차 올라가요. 나중에 점점 많이 팔리면은 단가 협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점점 그 상품 원가를 줄일 수도 있고 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요. 악성 재고가 남기 싫으면요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재고가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미리 주문을 받고 판매도 많이 하거든요. 출시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팔린다 들어오면은 이런 확신을 갖고 소싱을 하시면은 악성 재고도 많이 안 남는 편이고요. 하나 상품 사실 키우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려요. 하나 상품 공들여서 키우다 보면요 그 연간 상품도 판매하기가 수월해요. 그쵸. 그렇게 조금씩 커나가지 처음부터 경쟁 강도 낮은 상품 딱딱딱 다 가져오면요 본인이 케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종합몰처럼 운영이 되는데 종합몰이 단점이 시장이 너무 커요. 분명히 이 카테고리에서는 목숨 걸고 판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 카테고리만 목숨 걸고 하시거든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한 상품을 이거는 좀 괜찮았다. 이 상품을 기점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커나가야지 경쟁 강도 뭐 이런 것만 보고 무리하게 상품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에 공들여서 조금씩 성장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매출은 저절로 느는 거고 왜냐면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돈이 벌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 대표님은 그러면 경쟁 강도를 참고만 할 뿐 너무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니까 네. 경쟁 강도가 세더라도 진입해서 1등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진짜 고수셀러는 경쟁 강도를 만들어요. 그 키워드를 만들어요. 본인이 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와봤으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는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경쟁 강도가 완전 매력적인. 셀러가 트래픽을 넣은 거죠. 그렇죠. 예. 갑자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강 대표님은 소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싱은요. 제가 그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요. 지금은 이제 직원분들이 하는데 제가 받는 데이터가 다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 90%, 10%는 본인 센스거든요. 그 10%도 정말 중요하긴 해요. 90%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냐면은 시장에 대한 데이터예요.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다 엑셀로 조사를 해요. 가장 많은 지적을 당했던 거를 이제 순위를 매겨요. 두 번째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성품이 있거든요.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없죠. 거기서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그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해야 돼요.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섭외를 미리 해놓고요. 이제 세 번째가 힘들어도 이제 본인이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거든요. 이제 컨텐츠 더 없냐. 계속 신상품을 요청을 하시거든요.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 데서는 안 받거든요, 상품을. 본인의 컨셉을 살리면서 계속 가요. 왜냐면은 본인 그 블로그나 그 인스타그램이나 본인 그 채널이 결국에는 본인의 브랜딩이에요. 결국엔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하죠. 안 하거든요. 저는 조건이 그래요. 돈을 준다고 해서 한다는 분들을 절대 안 해요. 그 돈보다는 본인의 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한 일주일 사용해보라고 해요. 안 좋은 점 있으면은 바로 피드백을 받아요. 저희가 물론 사용도 하긴 하는데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못했던 것까지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막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 정보를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제품을 찾아요. 찾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찾는 데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상품이 모자라는 걸 알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더 힘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시중에 그 상품이 없으니까 일단 이 상품만 팔고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찾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저희 구독자들한테 소싱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존 제품보다 디자인이나 성능이 무조건 월등한 거를 갖고 오는 게 좋다. 그렇게 꼭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고객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품이니까. 네. 예. 기존에 있는 트래픽을 그대로 다 빨아먹는 거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직원들한테 그거를 또 맡길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드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겁쟁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실패가 정말 무섭거든요. 돈을 잃는 것도 싫고 네. 실패가 싫고 네. 다시 반지하러 가는 것도 싫고. 그 이사 일도 했었는데 돈을 벌려고 이사 일이요? 그게 뭐예요? 이사 보조 일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301호라서 그럼 3층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데 보통 1층이 없는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1호가 3층이 아니라 4층인 거예요. 아,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박스를 먼저 제공했는 경우가 가장 무섭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할 때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박스에 담을 때 무거운 거 반, 가벼운 거 반. 근데 무거운 것만 단축 담은 사람. 네, 책만 다 담아요. 그 한 박스 안에 책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누는 거구나. 맞아요. 카테고리별로 네, 그래서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근데 실패하기가 무서우면요 본인이 더 실패 안 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사업도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강 생각해요. 대표님 스트레스 많겠어요. 스트레스요. 네. 맨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잘 돼도 해요. 예, 맞아요. 지금도 해요, 저는. 망할까봐 두렵고, 매출이 떨어질까봐 두렵고, 예, 맞아요. 직원들한테 실망을 줄까봐도 무섭고, 부모님을 실망할까봐도 두렵고, 아직도 두려워요. 제가 사업 경험이 13년이에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긴장을 스스로 하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성공 가도를 진입하신 분이신데, 쇼핑몰 창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쇼핑몰 한다고 하니까 다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다 레드오션이에요. 3월 달에 그게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온라인 시장 규모 1조 7천억인가? 작년 대비 올랐어요. 네.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더 커지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은. 그리고 이미 지금 소비자분들께서 온라인의 맛을 봐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온라인 쪽으로 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한번 편해졌으면 다시 불편한 쪽으로 안 가요. 예, 맞아요. 예,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오프라인 할 때보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네.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계속 점포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쇼핑몰이 앞으로 얼마나 더 전망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신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부분 초보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초보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계속 준비만 하면은 절대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생각하는 동안에 사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배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제가 옛날에 뭐 이사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시면서 물론 실패도 하시겠지만은, 실패했다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쇼핑몰 자체가 무슨 오프라인 매장을 내가지고 매달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권리금 날리는 것도 없고, 그런 리스크가 어쨌든 적다는 게 장점이니까 부담 없이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요. 해외 구매 대행이나 뭐 위탁 판매로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해외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이제 그 본인의 채널에 색깔이 있는 해외 구매 대행 그걸 하시면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알아봤을 때 이제 일본 구매 대행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보는 게, 보통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이미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좀 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 구매 대행은 좀 생소한 부분이니까. 근데 생소할수록 사실은 그만큼 경쟁이 좀 덜 치열할 수 있고 본인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이제 사업을 좀 하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또 어떻게 또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또 제 일본 구매 대행 또 PR도 해주시고 브랜드 병행식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네, 강 대표님, 그럼 올해 목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신다면은? 목표는 일단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예. 오프라인 채널도 늘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도 좀 늘리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상품 출시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사람을 늘려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 사람을 늘려가는 데 좀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사업도 똑같이 쇼핑몰처럼 탈률이 심한 직종이거든요. 쇼핑몰을 하셨던 분들은 마케팅 사업을 할 때 금방 적응을 하실 거라 보거든요. 어쨌든 캐시카우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은 뭐 자본소득을 만들든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 이제 캐시카우를 하나 더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케팅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고, 저는 또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쇼핑몰로 번 돈 자본소득 만들 돈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는 대출도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저도 은행 지점장님 덕분에 은행 지점장님 정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센 건물을 사셨길래 은행 지점장님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분도 저보다 더 나은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디자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동산 쪽에 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저보다 분명히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초점을 두고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 동기부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10년 이상 해왔지만은 제 직업이 참 감사한 게,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한테도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강 대표님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선후배로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촬영 준비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답변 드리기로 한 건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제가 연락을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데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챙겨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 직원분들도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까,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알아본 게 있었어요, 선생님. 예, 선생님. 대표님을 좀 더 알아본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유튜브라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가는 그런 곳에서 강 대표님 같이 알짜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채널은 바닥에서 위로라는 채널이고요. 진짜 바닥에서 계신 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바닥에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투트랙 채널도
이제 바닥에서 위로도 같이 이제 앞으로 서로 인연을 맺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또 가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장 입고 할게요. 네, 편하게. 제가 차라리 입어야죠. 후배 입장에서.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